전국장로연합회 장로님, 의원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오늘 장학금 전달식의 간담회를 위해서 정문달 차기 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머지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산실로 삼으셨으므로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온천이 되게 하시며 모든 좋은 일과 풍성한 축복과 번영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강성영 총장님과 전철 신대원장님께 양식의 물과 복을 내려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옵시며 주의 보살품으로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국 장로연합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전하고 합니다. 물을 댄 동상 같게 하여 주시옵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노래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참석하시는 참석자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철 원장 평생교육원 원장이신 김대숙 대해협력센터 박병남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서울캠퍼스 행정부처장관분 임충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장로연합회 44회 장로연합회 임원님들 소개. 전국장로연합회 총무 신종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신 차인기 장로님 소개드립니다. 충북교회와 정평교회를 소개하십니다. 차회장이신 정문달 장로님, 광주교회 광주세원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기 김학봉 장로님, 해전교회 청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휘급서기 정조환 장로님, 청평교회 전주평화동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휘록부서기 이만수 장로님, 서울포교회 전락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부의교회 서영선 장로님, 교토교회 중앙교회로 섬기십니다. 저희 전국 장로연합회 전임 회장님이시고 장학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오광수 장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장로회 가리복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철시 장로님 우리 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머리사 장로님들 함께해 주셨는데요. 강성영 총장님께서 환영사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화창한 봄 날씨네요. 오늘 페보스 인간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꽃도 피고 또 햇볕도 따뜻하고 좋은 날에 이 장로님께서 귀한 걸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봄신방 오셨네요. 봄신방. 네, 교회 가시면은 전도사 교육자들 목사님 곳에서 며칠 되었는데 그곳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신학생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주셨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교회가 말하자면 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복음으로 웅장한 저는 여기가 복음 상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여기서 아무 근심 없이 정말 아주 단단히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러내야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실탄과 같은 것이 이제 장학금이군요. 장학금을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큰 힘이 되고 전철 신대원장님과 신학 교수님들이 바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복음적으로 신학을 잘 가르치고 위원장에 나와서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신학교육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오셔도 될 것 같고 요즘 뭐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신학교들마다 다 우선입니다. 당신대는 지금 신학교 대학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리교도 MD교라고 신학대학 목사고생 과정을 3개를 하나로 줄입니다. 합치라고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육당은 이제 교회 수가 적고 교단이 작은데 또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교자 양식을 전적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정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부터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이 고투를 하고 있어요. 고군분투라는 표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행장학금에 대해서 큰 소원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제 오늘 만나시는 혹시 학생들은 다 전행장학생들입니다. 옛날에 전행장학생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만 그죠? 전 수석해야지 전행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전부 전행장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 학생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스마트하다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고개 돌리고 갔던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지금 쫓아와서 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되실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부교육자들도 좀 다를 것이다. 장학금 효과입니다. 사실은 그 돈이지만 그냥 돈이 아니고 교회 정성과 마음이 이렇게 모아져서 그들을 위한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 저기 우리 설자 교육은 이제 다 가실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 이야기라고 책 이걸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좀 나눠주시죠.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김대현 장로님,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강제 김영철 장로, 백석 김영환 장로 두 분인데 그 강제 받아들이죠. 강제 가문에 다 돌아가시고 12명 자녀를 강제 김영철 장로님이 보았는데 여섯째가 김흥수 장로님. 김흥수 장로님은 외교관으로 불가리아 대사를 또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강제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강제 장학 재단이고 한 13억 원 정도 넘는 장학 기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후손들한테 자기 가문 할아버지 김대현 장로님과 가문의 그 믿음과 헌신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출판을 했습니다. 반전은 영문이었는데 미국에 주로 가족들이 있으니까 영문 부분을 빼고 제가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대한민국 보시면은 이제 그쪽 미국 갔다 오시고 하면 이 은필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김대현 장로님이 조선신학원을 설립하는 그 믿음의 헌신 그것을 우리가 참 감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현 장로님이 이 흥해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장로를 인정받은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승동교회 장로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40년에 돌아가셨어요. 1940년에 바로 조선신학교 개교한 해입니다. 4월 19일 곧 돌아옵니다.
그때 9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장로로서 봉사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였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고 사업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조그마한 회사를 차려서 하다가 일본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탐방을 하고 있는 금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폐광 수술로 간 것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인수를 했는데 반대편 입구에서 파니까 거의 노다지가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제하였지만 이제 민족자본이라고 하는 큰 이제 그것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5등분을 했습니다. 자기 수입을 5등분을 해서 이제 아들, 손자, 둘째 아들, 그다음에 부인, 자기 5몫으로 나누고 자기 몫의 것을 바친 거예요. 김재수 목사님, 문창구 목사님 통해서 그다음에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신학교가 없으니까 목회자 양성이 안 되니까 신학원을 설립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몫의 그 부분이 바로 미화 30만 불입니다. 50만 원. 근데 지금으로 한 15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묵당 들여서 저희 조선신학원을 설립되게 되고 거기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9년에 기성회가 설립되고 40년에 이제 조선신학교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제 이 일제총독부에 관해서 볼 때에는 위험한 사람이었냐면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간 때에 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는 일을 감행하니까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서울에서는 허락을 못 받았고 이제 누가 알려줘서 경기도에 가서 학교로서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학원으로 이제 허락을 받고 조선신학원, 조선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분 장례식에 일경들이 참 문상 조문을 못하도록 목사 장로들을 예배 공석이라고 그러죠. 집에 못 나오도록 했습니다. 장례식에 못 오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조선신학교의 출발은 일제에게 볼 때는 하나의 민족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저항과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그런 것들이 이 책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말 길어졌는데요. 지금 장로님께서 작년부터 그래서 노조 김전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책을 준비해서 지금 하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 목사들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로서 또 이제 교회 살림 여러 가지 교회 것들을 챙기시면서 이끌어가시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장로님들의 관심과 또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찾아주신 귀한 어른에 대해서 주시고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한신을 얘기할 때 요즘은 그 민족 한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그 민족을 살릴만한 커다란 오병이어를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과 또 영생을 구원을 이루는 커다란 양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양 위에 세워진 우리 조선신학교 그 보시는 우리 한신대가 민족을 살려나가고 있다. 독립운동을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이것은 남북이 갈라진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민족이 반드시 하나로 되어야 되는 커다란 명제를 갖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한신, 우리 기장은 역사의 주인으로 화살촉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귀한 이 역사를 우리 전국장로연합회 그리고 기장은 계속 승화시켜야 되고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커다란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전국장로연합회 44개 주제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자녀 되자라고 정하고, 특히나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장로연합회 6천여 장로들과 함께 이 의미 있고 뜻깊은 이 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해보다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고를 치르고 유명을 달리한 그 유족들과 그 후손들, 역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들, 역시 통일운동을, 평화통일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들의 그 뒤안길에서의 아픈 그런 모습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그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장이 있고 한신이 있고, 더군다나 물론 이제 신학자이신 만우성창근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위대한 분도 있었지만 그 가장 토양을 갖춰준 분은 노석 김대현 장로님이다. 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의미 있는 이 한 해 또 그런 모든 정신들을 살려서 이 44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뭡니다. 기장은 아름다운 전통과 훌륭한 기상과 또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지만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회 현장들을 우리 장로들이, 전국에 있는 장로들이 담당하면서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고백을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 타성했을 때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내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황금, 위암, 모략 그렇게 하잖아요. 황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변치 않는 믿음의 상징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질 때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 정신, 예수 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나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그 뜻을 받는 우리라면, 그 뒤를 따라간 우리라면 이 시대에 우리도 오병이의 실천은 나누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3,000명만, 15장로 3,000명이 한 달에 2만 원씩만 헌금을 하면 1년에 7억 5천이 된다. 그 정도면 우리 한신대 전합장학금 50명과 전국의 목회자 28개 노예 한 명을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된다. 그런 제안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얼마나 따라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창하고 누군가 앞서가는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그 말자식을 따르는 이 시대의 우리의 장로들이라면 같이 힘을 합쳐가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기장을 살리는 일,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후예들로서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우리 서울남노회 박광열 후보생이신가요? 박정열 우리 목사 후보생에게 우리 기장의 정신과 또 우리 전국장로연합회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습니다. 더 많은 우리의 손길들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 선지동산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충만해지고 민족을 살리는 이 기장, 민족 한신이 더욱더 빛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회장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셨는데 학교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장로님들께 학교에 관련된 영상을 한 4분 50초 정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장법 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조선신학원 설립기성회를 결성하고 1940년 한신의 역사는 서울 캠퍼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한신은 자랑스러운 한신만의 역사와 전통인 한신성을 세웠습니다. 1980년 대학 종합화 계획에 따라 대학 본부를 경기 캠퍼스로 이전, 종합대학으로 새롭게 출마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을 조빙하고 한신성을 이어갔으며 1992년 한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대학 종합평가와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선정, 해외대학과 협정, 산업협력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신은 이제 개교 85주년을 넘어 100년의 교육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신은 평화통일 융복합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서 소통하는 지성인, 도전하는 창의인, 실천하는 평화인의 자질을 갖춘 글로벌 평화 리더와 인간 존중과 평화 실현의 디지털 기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한신은 강성명 총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학 경영 및 발전 계획인 한신비전 2030 플러스를 수립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 비전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헌신해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 138억 원,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등 진로 취업 관련 사업 선정,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으로 수도권대학 유일 5회 연속 디지털 세상 사업 선정 등 전국대체 지원 사업 등으로 약 41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한신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별빛 페스타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과 민주화,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한신대학교는 끊임없는 대학 혁신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신비전 2030 플러스를 토대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춘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대학으로 창의적인 융복합적 글로벌 평화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학생 개편을 통해 한국만 경계를 허물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발전과 상생의 협력을 통해 나눔과 연대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신만이 갖고 있는 한신성, 한신다움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한신 100주년을 향한 힘찬 행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 깊은 통찰력과 넓은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한신은 무엇보다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등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행복위원회 체험 검진단을 통해
학생복지 실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내 장학금 제도,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물론 한신평화 뿌리찾기, 해외봉사단과 세계 유명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 행복 라운지, 홈지라, 그린나래 등 학생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 고도화 추진으로 머물고 싶은 대학, 학생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경험하고 우리 꿈을 함께 만들어봐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 학생헌신과 교육혁신 한신. 한신대학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인문학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과학으로 미래를 보는 눈을 키우고 융복한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평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과 다르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신인이 바로 내일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신간의 전통과 정신, 한신성, 한신다움, 대학교 혁신으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간다. 한신대학교. 장관님 좀 이따가 먼저 폐 먼저 하고요. 증서를 학생에게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정열 장학위원님, 장학생입니다. 오광섭 장학위원장님하고 같이 회의합니다. 문구 박사님 있어요? 없어? 가운데 두고 순서하고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정열 소속 신학대학원. 우리 학생은 목표적 소명을 가진 자로서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 취지에 부합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3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오광섭. 여기 회장님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어. 전체 이제 사진을 찍. 그러면 무슨 없으시는데 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고요. 잘 몰랐네. 그리고 학부를 편입을 해서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 과정이 4학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학도 학교 들어와서 대학원까지 쭉 올라왔고 저희가 55세 입학자까지만 장학금을 지원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받고 복수한 수하고 10년을 일해야 10년 정도 일해야 하니까 뭐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전액을 받게 돼서 너무 잘 됐습니다. 학부를 우리 한신에서 했습니다. 예, 학부 편입학해서 올라왔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장로님들께서 나와주시는 주시는 게 학생하고 매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별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아니 위원장님께서 압력을 누르니까 여기가 갔다고 약간 합리적 의심이 저는 여자를 그러실 분이 아니고 장로님께서 전혀 의심이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선발을 꼭 해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어떤 다과를 있는 대로 드시면서요. 혹시 이제
차기 회장 정부장님 뭐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차기 회장님 먼저 하시고. 아까 그 이래저래 우리 회장님이 그 이거 안 하신 말씀 하나 있다 해가지고. 총회에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 또 신학생들 지원이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올해 몇 분이나 목회생들 하셨나요?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전액자 내 긍정된 영향으로 경쟁률은 한 1.6대 1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하순까지 이제 완성해서 이제 지원자를 최종 데이터를 잡는데요. 올해도 작년의 수준에 준하는 수치로 우리 지원자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에 유기자 이제 열심히 후원하고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좀 여쭙기 여기 학부생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학부생은 저희가 전공 예약제 개념으로 수시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20명 받고 있고요. 나머지 45명 티오 가운데 1학년은 요즘 특정한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2학년 때부터 전공 예약제 학생 외에는 2학년 때부터 신학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전공 신청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한 30명, 평년당 한 30명, 20명 정도 이렇게 신학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현재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 2학년 때 전공 선택할 때 가능한 신학을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모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을 갖지 않은 친구들이 신학 전공, 기독교 교육 전공으로 2학년 때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 전공 박람회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에는 거의 서너 시간을 꽉 신학 관심 있는 전공 예약 전공 지원자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고 저희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정원에는 지금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보다 신학대학교가 거의 장신대 빼고 장신대가 한 8대1까지 하다가 지금 2대1 정도로 줄어들었고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 같은 경우 40% 미만입니다. 신대원은 이제 그래도 감리교단이 크니까 세 개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학대학원 지호가 75명인데요. 지금 50명 정도씩 그렇게 선발하고 있고요. 거기 떨어뜨린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학부 같은 경우도 재학생이 한 30명, 한 학년당 30명 정도씩 평균 그러니까 45명이니까 15명 정도 모자라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교회나 좀 목회직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넉넉한 것이 아니어서 생기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에 필요한 목회자 수급을 해야 하니까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수시 모집대에 20명 전공 예약제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전공 박람회를 어제 오늘 개최했는데 27개의 전공들이 다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작년에는 신학과 쪽에는 좀 한산했는데 어제 보니까 학생들이 대기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해서 그 학생들이 물론 다 신학과 오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전행자 학부는 조금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장의 목회자 수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과정들을 목회자 생활지원이나 연금까지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신학과가 없어지거나 신학대학을 주식하는 아니고 신학대학 안에 신학 전공 이번에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을 새로 부활시켰습니다. 네, 부활시켜서 교육교육에서 교육교육에 기독교 교육 이제 학부 목사학을 받게 되니까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총회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목회자 수급이 이제 2030년 가면은 은퇴하는 목회자들보다 올라오는 목회자들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대책위 특별위까지 운영을 좀 총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신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지는 그 문제 해결을 한신대와 총회가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네, 같이 해주는데 오늘 제가 총회에서 제안하기를 이런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39회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와서 제가 여기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을 대학원 우리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해서 그분들이 목회 현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총장들이 체인지 되면서 장로 아카데미로 이제 이게 정한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감당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수급이 어려우시면 이것을 대하는 총회와 한신대가 만들어야 되는데 장로님들 50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은퇴하는 직장에 은퇴하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을 강구회나 총회 차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부족한 목회자 수급을 충원해주는 충당하는 교육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제도나 우리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의 강단, 목회 강단이 힘들지만 그것은 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라. 그리고 비록 교육사가 아닐지라도 대학원을 마치면은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 와서 장로님들은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살아서 모든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충분히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이라고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강단을 목회 강단을 지켜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좋은 자리십니다. 우리 원장님이 어디 MTS나 중요한 교육사에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뵈면 저희 아버지 뵈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일찍 떠나셔가지고 그 그리움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모든 다 학교 차원에서 담아가지고 이미 사용해 주실래야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린 상황입니다. 예. 총회가 예. 저하고 원장님과 같이 나와. 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의 귀한 사역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풍성하게 확산될 건가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사 제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군산, 전라남도, 익산 쪽에 이렇게 몇 캠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학교가 최대한 섬기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 제도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 훈련과 여정을 통해서 결실 맺는 과정까지 끌어내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성사가 된다면 지금 했던 논의보다 훨씬 더 제도적이고 전국 단위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도 교환하는 거죠? 예, 그건 온라인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좀 더 구체 말씀드리면 5주 해가지고 세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4 단위로 좀 확대하고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필드 프로그램을 갖고 그 교육국도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3, 4학기에는 온라인 통해서 훨씬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MTS입니다. MTS는 MDV 정말 저희 사력을 다해서 학생들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고 이게 21년에 5명 입학, 22년에 5명 입학, 23명에 11명 입학, 24년에는 23명 입학하였습니다. 이 소위 상향적 노력들을 더 끌어올려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장로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들이 더 그 교회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번 그 2학기를 위한 입시에도 저희도 사력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MTS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신학 석사 교육부가 아주 좋은 건데요. 인가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인가요? 우리 학교만 인가했습니다. 총회에서인가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MDP를 해야 우리는 목사 연습하죠. 그 길을 어떻게 열을 수 있는 방법을 MDP로 트랜스를 해서 그걸 연구해 주셔야 예. 그 전국장로회 회장께서 얘기한 장로님들 조기에 은퇴하신 분들이 그 과정으로 대학원을 하고 또 목회자의 길로 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그거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늘어나지. 지금 현재는 대학원 과정은 온라인 대학원 과정인데 그걸 마치고 나서 목회자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얘가 있나요? MTS하고 MDV로 트랜스한 얘가. 지금 현재 장로님 2분은 그 MTS에서 학점 인정받아 한 학기나 2학기 인정받고요. 대학원에 들어와서 지금 뽑아보고 있는 1년에 한 2-3분씩 계속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더 열어서. 그걸 좀 열어줘야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풀이 넓어지지 않나. 더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국에 있는 동료 교수가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데 한시도 방문하지만 모든 신학교를 다 방문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MTS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신학교와 교단에서 지금 굉장히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한 3-4년, 2-3년 동안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더 내용적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강하게 올릴 것인가 이것만 완성이 되면 상당한 좀 성과가 교단 내외로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협력과 지원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벌써 10여 년 전 그때서부터 제안을 하셨군요. 제안 한 5-6년 정도 제안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것이 결국 이제 어느 쪽에서 제안했든 간에 발전적이고 목회자 수급을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을 수급을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비유로 들어서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15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의 시험 교재에서부터 다 다뤄봤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로님들이 그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의 다 많이 겪었거든요. 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교육에서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장의 교육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의 젊은 장로님들을 잘 활용하시면
최종적으로 목회자 수급의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각 노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와 한신대가 그 안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면 아까 우리 김학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MTS 마치고 MDB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좀 많이